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말뼈 10마리분 이상이 나온 지금 바로 구호 유구가 되겠습니다. 발굴 당시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번에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m 아래였다. 대부 토기편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구덩이에서 출토가 됐다. 당시로선 상당히 고급스러운 토기에 새겨진 대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에는 대부란 관직이 없습니다. 고구려에는 이제 중해대부라는 표현도 있고요. 신라의 경우 보면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관직 중에 이제 무슨 대부 이런 것이 있는데 백제에는 일단 대부란 관직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를 비롯한 그 우리 사서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빼먹고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란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관직이 아니라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관리들을 통틀어서 대부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문제에서 지금 뭐 당장 어떤 결론 내리기보다는 좀 앞으로 좀 더 차근차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결과를 보면 토기편에 새겨지는 글자들은 대개 사람 이름이나 관직명인 경우가 많다. 대부 역시 현재까지 백제의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관직명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백제시대 때의 이 관직명, 벼슬 이름을 쓴 건데, 그 대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시대는 막 3, 4세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고대 이 제도,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대부라고 하는 이 관직명이 나오는데, 한나라에도 계속 사용했고, 근데 그 대부는 중국의 큰 궁성의 최고 책임자의 관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구려 때도 대부라고 쓴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온 대부도 아마 상당히 이 궁궐 내의 고위 관직명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미흡한 고대사 연구엔 고고학적인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 대부 토기편은 기록에서 누락된 백제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다. 바로 대부 토기편이 발굴된 구덩이에서 말뼈가 같이 출토된 것이다. 구덩이에서 출토된 말뼈는 한두 개가 아니라 모두 10개체 정도였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말뼈들이 전부 다른 부위의 뼈는 없이 머리뼈들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말의 몸통뼈는 아직 제대로 확인된 것 같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다른 소나 다른 동물의 뼈들이 주변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구호 구덩이에 버려진 말뼈들이 어떤 연유에서 거기에 그렇게 배기가 된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던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출토된 토기들을 보건대 단순한 생활 폐기장은 아니고요. 특수한 어떠한 기능을 했던 그런 구덩이로 보여집니다. 말뼈가 나온 곳에선 다량의 고급 토기들도 함께 출토가 됐다. 무슨 이유로 말뼈와 고급 토기들은 같이 버려진 것일까? 말은 고대 사회에선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값비싼 동물이었다. 중국 한나라에서 말은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말이 어떻게 10마리씩이나 한 구덩이에 버려져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단서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백제시대의 제사유적으로 밝혀진 이성산성의 팔각 건물지. 이곳에서 목이 잘려진 말 인형들이 출토가 됐다. 후대 가면 말 인형들은 진짜 말 대신
제사의 희생용으로 종종 사용이 된다. 이 인형들 역시 제사의 희생물들이다. 중국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희생용으로 동물을 사용했다. 그 중국의 왕권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제사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럼 제사를 하게 되면 희생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왕이 제사를 지내는 곳은 소, 그다음에 귀족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양, 그리고 일반인들 급이 제사를 지내는 건 돼지입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 소하고 또 격이 틀립니다. 소가 나오면 일단 왕권이 확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소보다 한 등급 더 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이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말이 제사의 희생 제물이라면 말뼈가 출토된 구덩이 바로 옆에 있는 특수한 건물지와도 어떤 관련이 있진 않을까. 우린 다시 여자형 건물지의 성격 규명을 통해 말뼈의 실체에 다가가기로 했다. 우리는 의외의 곳에서 여자형의 건물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일본의 고대 신사였다. 이곳에선 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본전과 사람이 제사를 모시는 집전소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중앙 통로로 연결이 돼 전체적으로 여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풍납토성의 건물 성격도 유사한 형태의 이 건물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대신 어떤 종교 의례적인 그러한 그 기능을 했던 대형 건물질 가능성이 일단은 있지 않는가 일단 추정합니다만은 좀 더 전체 규모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그와 유사한 유구가 또 나오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이 같이 나오는 유적이 발견될 때 이번에 발견된 그 여자형 건물지의 성격이 보다 확실하게 규명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고대 국가에서 제사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 시조인 온조왕도 나라를 세우자마자 아버지인 동명왕을 위한 사당을 세웠다고 적고 있다. 동명녀는 이후 백제 제사의 중심이 된다. 제사터를 열었다는 기록이 엄연히 그 온조왕 원년에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보수를 하겠죠. 그런 그 보수된 흔적 그것이 이제 한 1세기면 2세기 경우에 됐을 경우 우리가 그 풍납동에 나온 제사 유구를 그런 것으로서 부합시켜서 본다면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유구가 아닌가. 그러나 초기 백제사의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던 풍납토성 내 경당연립의 발굴은 건설회사의 부도로 그만 중단되고 말았다. 1500년 전 사라진 백제의 실체에 접근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역사학계의 오랜 숙제였던 백제의 첫 도읍지 위례성 찾기가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나 했더니 안타깝게도 발굴이 중단돼서 더 이상 그 실체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례성의 위치를 알지 못했던 것은 근래의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이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조차도 이런 글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그 지리를 알지 못하는 곳. 이 속에 이 위례성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례성은 이 삼국사기가